자, 이제 6장에 보호 개전기로 갑니다. 자, 이 보호 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통을 보호하자는 거죠. 사고가 생겼을 때 큰 단락전류, 지락전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상태를 PT나 CT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죠. 이런 변압기, 변류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전류와 전압이 아닌 경우 그 사고가 생겼다는 걸 이제 개전기가 판단을 하죠. 릴레이죠. 그래서 그것을 차단기에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가 열리는, 그래서 개통해서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 보호 개전기를 통해서 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얘를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전원 측으로 나아가야죠. 이쪽에서 차단을 시켜버리면 이것이 바로 이거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주보호에 해당되고요. 또 여기서 만약에 사고 차단이 안 됐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전원 측으로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에서 차단해 버리는 방식이 이제 후비 보호가 된다 그 얘기죠. 주보호와 후비 보호, 이런 차단기를 어떻게 동작시킬 것이냐, 그것은 먼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연재해라든가 발전기 고장, 수용과에서의 무슨 단락사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그 상태를 누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PT와 CT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호 이상한 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계전기에 이제 계전기가 그 사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다라고 판단이 되면 차단기에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서 분리해내는 거죠. 고장 부분을 분리하고 고장의 확산을 방지시키고 그리고 고장을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그런 기능이 이 보호 개전기에 의한 사고를 보호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단기, 우리 CB라고 하죠. 이것이 여기에 CT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흐르면 좋지만 만약에 과전류가 흘러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OCR이죠. 오버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개전기가 이쪽 차단기의 트립 코일을 여자시키기 위해서 신호를 주게 되면 이 트립 코일이 얘를 잡아당기면서 차단기가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개통해서 이 부분을 분리시켜 버리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 개전기에 그러면 구비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고장의 정도, 위치 이런 것들까지 신속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이 예민하면 좋겠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동작이 없어야 되고요. 열적 기계적으로 견고함을 갖춰야 되고, 가격이 저렴하고요. 또 개전기의 소비 전력도 적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특성 변화가 적고 이런 후비 보호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전기 구비 조건, 이것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전단에서 한번 차단시켜 버리는 요것을 우리가 주보호다 이러고요. 얘가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다음 단계에서 다시 한번 차단시키는 이 부분을 우리가 후비 보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요 계통이 이렇게 있고요. 만약 여기 차단기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CB1, CB2, CB3, CB4 이렇게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어떤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 요거에서의 주보호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요거죠. CB2와 CB4가 주보호에 해당되는 차단기가 되겠고요. 후비보호는 그러면 CB1과 CB3가 요 사고에 대한 후비보호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뭐 개통에서 여기에서 발생했는지 여기에서 발생했는지,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면 요거는 이제 요것이 주보호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요것이 후비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주보호와 후비보호는. 그래서 자, 개전기 동작의 이제 시한 특성 나오는데요. 이것도 필기 시간에 다 살펴봤던 거죠. 우리가 고장이 생겼을 때 즉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시 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순환시 개전기. 즉 여기 동작 전류가 있고요. 동작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정해진 설정된 값, 정정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바로 동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체 없이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시 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한시는 어떤 전류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동작하는 거죠. 이걸 정한시 계전기고요. 반한시 계전기는 반비례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전류에서는 늦게 동작하고요. 큰 전류에서는 빨리 동작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반한시 계전기. 그리고 반한시성 정한시는 작은 전류에서는 반비례 역시 반한시처럼 얘가 동작하다가 큰 전류에서는 정한시로 동작하는 요 그래프를 떠올리면 되죠. 그걸 우리가 반한시성 정한시 계전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자 사고가 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측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계전기 릴레이가 담당하게 되고요. 사고 나고 판단이 되면 이제 조치는 차단기에 일종의 명령을 내리고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계전기 구비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가지 것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순환시, 정한시,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이 개념들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번에는 아날로그 아닌 디지털 보호 계전기가 또 있다는 거죠. 그거의 특징, 고성능, 고기능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뭐 소형화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아날로그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성능 고기능화는 이런 아날로그 계전기로는 불가능했던 어떤 검출 기능, 뭐 다입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거나 또 메모리 기능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집적도 때문에 아날로그에 비해서 소형화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역시 이런 여러 가지 감시 기능이 있는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고장이나 이상 유무를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이 역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독장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신뢰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융통성도 확보할 수가 있죠. 보호 기능을 변경해야 될 경우 기존의 뭐 아날로그 방식 같은 경우는 전체를 교체하는 점이 있지만 이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 변경만으로도 전체적으로 배전반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가능한 그런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성을 표준화해서 큰 변화 없이 또 호환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의 어떤 장점, 표준화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담이 좀 적다는 거죠. CT나 PT가 갖게 될 그런 부담을 저감시켜서 이런 변성기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 보호 계전기의 특징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고성능, 고기능화, 소형화, 그다음에 고신뢰화, 그다음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표준화, 저부담화 이런 포인트 되는 말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락, 지락, 보호 계전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과전류 계전기겠죠. 그래서 오버커런트 의미가 있죠. 과전류. 그래서 정정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동작한다. 정정값은 뭡니까? 설정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즉 세팅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될 때 이제 트립 코일, 차단기의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OCR의 탭 전류, 즉 OCR이 이제 신호를 주게 되는 설정된 전류 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하 전류에다가 CTB분의 1을 곱한 것이 사실상 CT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 값이겠죠. 그리고 이 OCR의 탭 전류는 그 CT에서의 전류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120%에 동작하겠다 그러면 1.2를 곱하고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부하 전류가 100A인데요. 100A인데 CTB가 100대 5였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 설정값은 120%에서 동작하라 이렇게 주어진다면 여기에서는 이 OCR의 탭 전류 값은 그러면 100A에다가 CTB가 요거니까요. 그게 역수인 그럼 100분의 5가 곱해져야 되겠죠. CT를 통해서 나오는 전류는 줄어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100분의 5, 이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져야 되고요. 설정값 120%다 그러면
1.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시켜서 정리해 보면 6A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OCR의 탭 전류 값도 사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10, 12 이렇게 나가는 값이고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죠. 당연히 6A의 값이 계산되었으면 6A를 우리가 뭐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6.7A가 만약에 계산된 값이 나왔다 그러면 7A를 선택해 주면 되고요. 뭐 6.2A가 나왔다 그러면 역시 6A를 설정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가까운 값을 여러분들 설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된 값에서 가까운 값, 요건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전기로 우리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계전기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우리 필기 시간에 다 살펴봤던 내용이죠. O는 over, 과하다. U는 under,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건 전압이죠. 볼티지. current는 전류. G는 접지 또는 지락을 뜻하고요. F, 주파수죠. 그리고 D는 방향을 의미하죠. direction. 그리고 selection, 선택 이런 의미가 있어서 자, OCR 그러면 over, current, rela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정값 이상의 current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 동작해서 차단기 트립 코일을 여자한다 하는 그렇죠? 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부족하죠. under, UCR은 부족 전류 계전기, OVR은 과전압 계전기죠. 오버 볼티지니까. 그리고 UVR 부족 전압 계전기고요. 얘는 지락 계전기. OCGR은 지락 과전류 계전기죠. 지락 과전류 계전기. 이거 이제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지락 과전압 계전기. 그다음에 방향이죠. 방향 지락 계전기. 그다음에 선택 지락 계전기. 이거는 뭐 병행 2회선 이상일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병행 2회선 어떤 개념입니까? 이쪽으로 3상 지나가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3상 지나가는 개념이 있죠. 둘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고장난 부분을 차단하죠. 그래서 선택 지락 계전기는 둘 중에 선택하는 그런 상황일 때 사용되는 계전기죠. FR은 주파수 계전기입니다. 주파수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계전기에 각각 번호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번호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외워야 될 핵심적인 몇 개들 여기서 외우고 갑시다. 그래서 27번은 부족 전압, 그리고 49번은 열에 의해서 동작하는 열동 계전기죠. 열동 계전기. 51번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그리고 59번이 과전압 계전기. 이 번호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락 과전압 계전기 64번, 또 지락 방향 계전기 67번, 또 87번이 전류 차동 계전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87T는 변압기죠. 트랜스포머. 그 T를 따서 변압기용 차동 계전기. 얘는 버스죠. 모선보 차동 계전기. G는 제너레이터. 그렇죠? 발전기용 차동 계전기 이렇게 되죠. 다음 이 비율 차동 계전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계전기죠. 내부 고장 시에 이 양단의 전류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죠. 차동 계전기. 그리고 비율 차동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CT 코일의 CT 2차의 이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비율이 다를 때 동작하는 계전기죠. 즉 앞에 다시 가볼까요? 여기에서는 우리 뭐 1차 측 CT와 2차 측의 CT에 여기가 100A, 여기가 200A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여기는 뭐 100대 5짜리 CT였을 것이고 요거는 200대 5짜리 CT였겠죠. 그래서 이쪽 CT의 2차에 흐르는 전류값이 둘 다 5A, 5A로 오호 둘의 차이가 없네? 그럼 정상적인 거고요. 뭔가 차이가 문제가 있네라고 뭐 얘가 6A, 7A 이렇게 흐르게 되면 둘의 차이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를 뜻하는 거죠. 자, 비율 차동 계전기는 그러면 뭐 이런 경우죠. 여기가 델타 결선, Y 결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요 둘에서는 30도의 위상차가 생기죠. 그러니까 CT도 사실은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전단에는 Y 결선, 델타 결선 쪽에는 Y 결선으로 CT를 결선해 주고요. 여기는 델타 결선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CTB가 여기가 100대 5라고 하면
자, 여기 1차에서는 지금 5A가 흐를 테지만 여기도 만약에 200대 5라고 해도 요것이 지금 델타 결선이기 때문에 델타 결선은 우리가 상전류와 선전류가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0대 5라고 하더라도 이걸 델타 결선하게 되면 선전류인 루트 3배를 곱한 전류값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제 코일에 흐르는 두 전류의 비율을 우리가 검출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동작하게 되는 그런 계전기가 이제 비율 자동 계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둘의 값은 분명히 다르지만 비율이 일정하다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CT를 이런 동작 코일과 억제 코일을 이렇게 결선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변압기의 결선이 이렇게 Y 결선과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1차, 2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때 이 30도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달리하기 위해서 여기 Y 결선 위쪽에는 그럼 델타 결선으로 CT를 결선하고요. 또 여기 델타 결선 쪽에서는 여기를 Y 결선으로 결선해주면 그것을 보상해서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전기 이것들을 동작시킬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CT의 2차 전류의 위상을 보상하기 위해서 Y 델타일 때는 CT는 이제 델타 Y로 결선하게 되고요. 또 델타 Y일 때는 Y 델타로 결선해서 위상차를 보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이 차동 계전기의 여자 돌입 전류에 의한 오동작 방지 대책이 뭐냐. 우리 처음에 전원을 넣었을 때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 전류죠. 그리고 변압기에서도 여자 돌입 전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높은 전류가 흘렀을 때 오동작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고조파를 억제하는 법, 이건 뭡니까? 우리 여자 전류에는 제3고조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고조파를 억제하는 방법에 의해서 차동 계전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기도 하고요. 또 감도 자체를 처음에 많이 두지 않겠다는 거죠. 감도를 좀 저하시키는 방법도 그런 여자 돌입 전류에 의한 오동작 방지 대책이 되고요. 또 비대칭파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정상적인 파는 사인파지만 이런 좀 문제가 있는 전류, 즉 그 사인파가 아닌 전류를 저지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이런 오호 동작을 방지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차동 계전기 여자 돌입 전류 오동작 방지 대책이 뭐냐? 그러면 두 개를 적어라. 그럼 두 개를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자가용 전기 설비 발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자가용 수용가에 설치돼야 될 계전기들이 뭐냐? 당연히 전류, 전압, 주파수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비율 차동 계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전류, 과전압, 그리고 부족 전압, 거기에 주파수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가 추가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가용 전기 설비의 발전 시설인 경우에 구비해야 될 것, 과전류, 과전압, 부족 전압, 그 다음에 주파수, 비율 차동 계전기,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6장 보호 계전기 길지 않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핵심적인 것들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또 우리 기출문제에서 또 더욱더 문제 유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역시 다음 강의에서 또 7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